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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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들 혹시 존경하는 사람 있으신가요? 저는 좀 그 대학 시절에 좀 존경했던 인물이 한 명 있었는데 그 피터 드러커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알죠. 수준이 높죠? 네, 높습니다. 그분의 어떤 책을 한번 보게 되었는데 책이 너무 전 좋았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통찰력이 있을까?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이 되게 좋았었는데 사실은 그분이 뭐 책에서 좀 제시했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뭐 이런 뭐 학문적인 깊이를 뭐 존경했던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의 어떤 태도 뭔가 계속 항상 그 당시에 나이가 한 거의 80살, 90살에도 계속 뭔가를 노력하고 새로운 분야에 좀 도전하는 어떤 이런 모습들이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큰 좀 자극이 되었습니다. 자극만 됐어요, 자극만. 그래서 제가 행동했으면 큰일 날 뻔했죠. 네. 근데 우리가 진짜 존경해야 될 분이 따로 있으세요. 누구일까요? 누구죠? 부모님이십니다. 일단 뭐 너무 당연하다 보니까 이렇게 딱히 이렇게 생각이 잘 나진 않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네. 보면은. 그러니까 원래 중요한 사람들은 잊혀질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특히 요즘 취업준비생들 질문 많이 받을 거예요. 존경하는 그렇죠. 사람이 누구냐. 네. 그러면 없는 경우도 상당히 좀 많은 거 알고 계시죠. 맞아요. 그다음에 일부러라도 뭐 유명한 사람들을 만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많은데 뭐 스티브 잡스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은데 근데 기업에서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아버지에 대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걸 묻는 경우들이 많은데 네. 그렇죠. 꼰대라고 생각하고 존경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어떤 친구는 자기도 원래 그랬는데 아버지랑 뭐 정말 자기가 너무 일을 하다가 힘들어가지고 아버지랑 소주 한잔 사주세요 했는데 아버지가 굉장히 늙으셨구나 뭐 이런 걸 깨달았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버지 존경했다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게 그 위에 분들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아버지랑 지금이라도 항상 치맥이라도 안 계시면 뭐 가장 역할을 하시는 어떤 분이라도 소주라도 한 잔 술로 중요한 거 술을 마셔야 되나요? 아니 치맥 정도 하는 거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제가 치콜이라도 치콜이라도. 네, 술 부모님 먹을 수 있어요. 말씀 드리면서 분위기를 좀 가라앉게 했네요. 네. 아닙니다. 우리 취준생들도 참 이렇게 힘들 때 부모님께 또 이렇게 화를 내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저부터도 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너무 가까이서 이렇게 우리의 어떤 상황이나 편의를 너무 잘 봐주시고 이해해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해해주시겠지 하고서 그냥 좀 화풀이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가족이라는 그런 어떤 편안함 때문에. 그래서 그럴수록 더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으니까요. 오늘은 좀 따뜻한 고맙다는 한마디 아니면 말없이 안아드리는 거 뭐 이런 것 좀 했으면 좋겠네요. 두 분 꼭 실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바로 직무 토크를 시작해 볼게요. 네, 오늘 지원하는 친구는요, 유한양에게 CSR 직무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유한양행이라면 좀 대표적인 제품이 그 안티프라미 혹시 아세요? 초록색 약? 네. 너무 어릴 때 많이 봤던 것 받으셨죠? 같아요. 네, 네. 그게 가장 먼저 또 떠오릅니다. 안티프라미. 네. 일단 우리 유한양행 어떤 회사인지 우리 삼촌께서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아마 대한민국에서 유한양행 모르시는 분들 안 계실 거예요. 네. 가장 존경받는 기업 하면 유한양행이 떠오르죠. 그쵸. 네. 1926년 설립돼서 곧 100주년 앞두고 있고 그런데 이 회사가 지금까지 이렇게 영속할 수 있었던 건 꼭 수익만을 잘 내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존경을 받다 보니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 기업 문화가 신뢰와 정직입니다. 그리고 창업자가 유일한 박사님이신데요. 이분은 가장 좋은 상품을 만들어서 국가와 동포에게 도움을 주자라는 그런 마인드로 창업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뭐 우수한 의약품 생산, 국민보건 향상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네. 사회공헌 대표 기업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일단 좀 더 제가 더 덧붙여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유한양행이 좀 존경받는 또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오너가 없는 기업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보통 한국의 어떤 뭐 재벌들 혹은 대기업들이 대체로 약간 뭐 전문 경영인도 있지만은 오너 경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좀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뭐 세습 경영, 약간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뭐 그런 부분이 유리할 때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일단 여기서는 이 세습 경영을 단절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전문 경영인 체제로 철저하게 운영되어지고 있는 회사. 그래서 좀 더 우리가 더 신뢰할 만한 회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현재 1,600명 정도의 어떤 직원이 있는데 단 한 명의 어떤 친인척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대단합니다, 진짜. 그렇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네. 이제 투명한 경영 덕분에 제약업계 매출 지금 1위입니다. 네. 그렇군요. 투명하고 깨끗한 그런 기업이라는 거죠. 네, CSR 부서에 이제 지원을 하게 됐는데요. 좀 소개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사회공헌 대표 기업입니다. 네. 아마 이 기업은 CSR 부서의 그 역할이 굉장히 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네. CSR 하면 영어로 한번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직역을 해보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그런데 그렇죠. 이제 예. 자선, 기부, 환경보호 뭐 이런 거 다양하게 사회공헌 활동들을 요즘 기업들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기업의 이미지 제고 측면에서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기업이 이제 돈을 많이 벌다 보면 나눠야죠. 그죠? 네. 그래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활동을 보면 이 CSR 활동을 하는 걸 보면 유한양행이 네. 사랑의 연탄 나눔, 헌혈 캠페인, 뭐 지적 장애인 작가 후원, 그다음에 동남아, 아프리카 이런 데 의약품 지원하고요. 친환경 운동, 학술 연구 지원 등 다양하게 지금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좋은 일들 많이 하고 있네요. 이런 깨끗한 기업 어떤 인재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인재상 네.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유한양행의 인재상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올바른 가치관과 긍정적 사고의 소유자. 뭔가 첫 번째 좀 인재상은 뭔가 유한양행의 어떤 이미지와도 굉장히 좀 맞는 듯한 느낌이네요. 인성을 좀 강조한 것 같은 네. 느낌이네요. 두 번째로는 투철한 목표 의식과 적극적 자세의 소유자. 또 이런 자세들이 또 매출 1위로 오르게 된 어떤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미래를 위해서 미래지향적이고 진취적인 어떤 마인드의 소유자가 바로 인재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경쟁, 뭐 매출, 뭐 이런 성공, 순위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사람 자체가 바르게 되어야 된다. 그런 걸 강조하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기업 이미지와 좀 딱 맞는다. 그런 네.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CSR 분야는 근데 신입을 잘 뽑지 않잖아요. 네, 왜 그렇죠? 그러니까 이 CSR 분야는 뭐 유한양행뿐만 아니라 다른 대기업들도 신입은 잘 뽑지 않습니다. 네. 그 뭐 그냥 거의 뽑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는데 네. 이런 경우에는 타부서 이제 공채로 타부서를 들어갔다가 나중에 CSR 부서 저도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네. 저도 인사팀이 들어가고 싶었지만 영업부서에 있다가 인사팀 간 것처럼 맞아요. 나중에 그 부서를 이동을 하고 그럴 때 이 CSR 직무로 이동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 네.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신입이 없다니까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경력 사원을 뽑는다는 얘기죠? 당연하죠. 그래서 타기업에서 일을 하다가 뭐 경력 사원으로 입사하는 거 가능합니다. 근데 대체로 좀 보게 되면 경영 직군이나 이런 경영 지원 직군 이런 쪽에 보게 되면은 어떤 회사를 봐도 뭐 이게 CSR뿐만이 아니라 인사팀이든 아니면 어떤 다른 직무 좀 보게 되면은 대체로 약간 현장에서 일하다 오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마다 약간은 그 부서 약간 순환 배치 차원에서 좀 경력으로 많이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보통에 또 이런 분야들이 굉장히 많은 게 뭐 디자인 관련된 분야도 보다 보면은 신입을 별로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네. 오히려 디자인 에이전시나 이런 데서 일해왔던 사람들, 홍보 관련된 분야도 신입보다는 홍보 PR 회사에서 일을 해봤던 경험 있는 사람들을 경력으로 많이 이동시키기 때문에 거기 크게 어떤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바로 즉시 일할 수 있는 사람들 선호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뽑는 사람도 워낙에 적고요. 뽑는 사람 네. 적다 보니까 굳이 뭐 신입을 또 뽑을 이유를 잘 못 느끼는 것 같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전에 한번 제가 CSR 쪽으로 가는 친구들 좀 본 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는 이제 신입이었는데 정말 이게 공고가 많이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아주 가끔씩 나오는데 그 자리도 보통 계약직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친구들도 좀 이제 그 계약직 자리조차도 막상 면접을 보려고 하게 되면은 경력자들이 한 5년 차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 자리에 들어오기 위해서 이 친구는 신입이지만 네, 3년, 4년, 5년 된 경력자들이 같이 좀 면접을 보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만큼 일단은
채용 수요가 많은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네. 또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수익과 관련된 뭐 영업부서라든지 그런 부분은 좀 대거 많이 좀 뽑는 추세인데 이런 스태프 직군 중에서도 조금 경력이 필요한 맞습니다. 그런 부서들은 신입 채용을 좀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뭐 저희 와이프 이야기인데 와이프 회사 봤더니 CSR 팀이 하나 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옮겨볼까 싶어가지고 제가 한번 도와줬던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 다시 회사에서 다시 지원서 다시 써야 되거든요. 사모님이 부서 이동이 안 되고요. 그래서 제가 엔지니어인데 이런 쪽으로 한번 일해보는 것도 한번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서류를 좀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떨어졌습니다. 네. 근데 이거 물어봤더니 경쟁률이 엄청나게 높다고 하더라고요. 사내에서 경쟁률이 핑계입니다, 핑계. 벌써 몇백 대에 제가 쓴 서류가 완벽했거든요. 더 이상 바꿀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서류가 정말 잘 써도 참 경력이 필요한 그렇죠. 부분은 어쩔 수가 그렇죠. 없군요. 네네네. 이렇게 마무리를 해드려야죠. 네. 그래서 그 사회복지 했던 친구들이 많다는 게 뭐냐면 관련된 경력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 친구들 대부분이 이론보다는 실습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약간 갑자기 나 사회공헌활동팀에 가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 보게 되면은 약간 저희가 봤을 때는 그때 그 친구들과 비교해서 보게 되면 너무 경험이 없거나 같은 신입 레벨에서 봤을 때도 경험이나 이런 게 좀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좀 받을 때도 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가 신입이 안 된다면 경력 입사라도 좀 노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입사 조건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은 뭐 대졸 이상 지원은 가능하고요. 네. 전공은 뭐 크게 무관이긴 한데 대체로 좀 보게 되면 그래도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이 대체로 좀 많이 포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업의 CSR 팀에서 일을 했다거나 NGO 단체에서 일을 했다거나 뭐 재단 관련된 업무에서 뭐 3년, 6년 이상 정도의 어떤 경력자들을 좀 많이 우대를 하고 있고요. 그밖에 뭐 사회공헌 활동, 뭐 행사 기획, 홍보 업무 경력자를 좀 우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밖에 사회복지사나 뭐 영어 능통자 자격을 갖고 있다면 좀 더 우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사는 서울 근무 가능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 경험을 좀 중시할 것 같네요. 일단 관련 경험을 많이 쌓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연봉 수준은 어떤가요? 지금 대졸 기준 4천만 원대 초반. 높죠? 높네요. 네. 높은 편이죠. 일단 뭐 제약사, 메이저 제약사는 보통 한 이 정도 수준을 다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제약회사가 높아요. 그렇죠. 대체로 높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지원자가 CSR 부서에 입사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셀프 영상 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한양행 CSR 부서를 지원하게 된 반짝반짝 하상욱입니다. 저는 산업디자인학과를 전공했으며 경영학과를 복수 전공했습니다. 저의 대외활동 경험으로는 2015년부터 2년 동안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중 세 가지를 꼽자면 첫 번째 사회공헌활동, 두 번째 인턴, 세 번째 행사기획 등 다양한 직무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왜 디자인학과가 CSR 부서를 지원했을까? 라는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 질문에 응답하기 위해 제가 그래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 영상에서는 제가 이전까지 경험한 CSR 경험을 담았고, 그리고 두 번째 영상에서는 CSR 부서에 들어갔을 때 실천할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기획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2014년 유한 킴벌리의 우프프 캠페인을 함께 진행한 기업 스펙트럼사와 계약을 통해 라이센스 비용 3%를 환경에 기부함으로써 CSR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기획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다들 우산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지 않나요? 간단한 실리콘 밴드 착용 하나로 우산의 분실률과 폐기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획부터 목표 달성까지 작은 경험이지만 유한양행의 사회공헌 활동에 있어서 저런 게 좀 필요한 큰 것 같아요. 도움을 줄 수 있을 너무 거라 약간 딱딱하지 생각합니다. 않고 좋네요. 두 얼굴은 번째 딱딱한데요. 영상을 시작하도록 펼쳐진 것 하겠습니다. 같습니다. 얼굴은. 90주년을 맞아 유한양행의 비전은 그레이트 유한 글로벌 유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업 인지도 확장과 해외 유통망 개척을 위해 가치 창출 형태의 사회공헌 활동을 기획했습니다.
현재 법인 설립을 위한 시장 조사를 하고 있다는 기사를 참고해 근데 야근에 제가 지친 결정한 그 사람이 나와서 하는 것 캐스탄입니다. 같은 그리고 그런 시장성을 느낌이에요. 알아보겠습니다. 갑자기 화면 안경이 우즈베키스탄은 갑자기 바뀌네요. 80%를 새로운 수입에 모습을 의존하고 많이 있으며 보여주고 굉장히 국내 비주얼을 생산 많이 기반이 착하네요. 취약합니다. 그래서 현재 비타민, 항생제, 항암제 등 의약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 우즈벡 정부와 약품 인허가 절차 간소화 협정으로 진출에 수월해졌습니다. 15년 기준 9억 5천만 달러에서 25년까지 2배 이상 올라 하나 약 2조 원을 예상합니다. 또한 3억여 명의 독립국가연합시장 진출의 발판으로 전진기지를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을 통해 제가 3가지 가치 사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유한화학과 현지 기업의 조인트 벤처 후 생산 설비를 건설하고 신속하게 원료를 공급할 것입니다. 두 번째, 현지에서 생산된 의약품을 주변 개발도상국으로 유통비를 절감하며 지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유한양행의 인지도를 확장시킬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즈벡은 인구 3천만 명의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지 정부의 고용 창출을 충족시켜주며 나아가 유한양행은 글로벌을 추구하고 세계 인류의 건강의 꿈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재밌어요. 재밌는데 약간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이렇게 일단 영업부서 먼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약사분들이 참 좋아할 것 같습니다. 아, 참 기분이 좋아지게 하는 그런 매력을 갖고 있네요, 지원자가. 네. 벌써 저 화면 한번 보시죠. 저런 네. 표정으로. 시작과 끝이 임팩트가 있는데 사실 가지고 있는 경험을 좀 저는 좀 자세히 얘기 좀 해주면서 좀 강력하게 좀 어필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진행이 빠르지 않나. 말도 그렇고 편집도 그렇고 그 내용을 좀 경험을 한 걸 좀 더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 유한그룹에서 한 거잖아요, 다 경험을. 그쵸, 근데 그쵸. 너무 빠르게 그냥 지나간 게 아닌가. 본인은 다 알고 있지만 모르는 사람한테 좀 그래서 저도 약간 얘기하려면 좀 정신이 없어갖고 막 재밌는 것 같긴 한데 메시지 전달력이 좀 약간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뭔가 제안을 했잖아요. 네. 같이 사슬? 네. 결국 그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뭐 공장을 짓고 그거는 해외 사업팀이나 이런 데서 하는 일인데 그게 CSR에서 하겠다는 게 뭔지를 그러니까 명확하게 보이지 네, 않아서 맞습니다. 그거 좀 아쉬웠네요. 네네네. 약간 좀 뭐 일단 면접관들 평가자들을 웃기는 데는 성공을 했어요. 그죠? 기분 좋은 그런 네. 느낌을 주셨는데 우리 입사 서류도 또 얼마나 잘 썼는지 한번 네. 볼까요? 네. 이력서 먼저 보겠습니다. 저는 그 성호 씨가 이 입을 네. 꾹 다물고 있는 이 모습이 사실은 뭔가 이렇게 진지한 인상을 줄 수도 있지만 전 조금 밝았으면 좋겠거든요. CSR 부서 이미지랑 안 맞죠, 사진이? 네, 이게 입술이 일자입으로 꾹 다물고 있는 모습이 조금은 뭔가 완강해 보이는 듯한 쉽게 다가가기 힘든 그런 인상이지 않나? 그 다음에 이제 비어있는 것들이 좀 많죠. 네. 그 다음에 밑에가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통해서 이제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네. 자격, 그다음 사회봉사활동 이런 걸 보면 딱 그거예요. 이 친구는 뭐 디자인 봉사인데 그러니까 이제 CSR 부서에서는 신입을 안 뽑으니까 면접에서 이렇게 할 것 같아. 디자인 부서 갔다가 나중에 가라라든가 성격이 좋아서 영업 부서 어떻냐 이런 제안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딱히 유한양행 양식에 맞게 쓴 거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편집을 따로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빈칸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일단 자기소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금 항목을 5개로 나눠서 했고요. 처음에 이제 생활신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보통 성장 과정 칸에 생활신조나 좌우명이나 뭐 좋았던 그쵸. 생활 습관이나 뭐 직업적 목표나 이런 것들 꿈 이야기를 좀 많이 담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생활신조라는 항목을 따로 만들었어요. 네. 사실 기업에서도 생활신조 항목을 기본 항목으로 제시하기도 하고 아니면 본인이 이렇게 설정하기도 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생활신조를 3가지로 언급을 했네요. 네. 열정, 끈기, 불굴 이렇게. 근데 이제 생활신조를 따로 이렇게 쓰라는 경우는 많지는 않죠. 근데 예전에는 사실 많았어요. 네. 요즘 자기소개서 항목이 뭐 문장식으로 되고 그러다가 이제 이게 없어진 것 같은데 네. 생활신조는 왜 중요하냐면 생활신조는 그 사람의 인성이라든가 이게 그쵸. 최종 면접에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건 네. 직무랑 상관이 없이 특히 이 회사가
어떤 철학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맨 앞에 이 생활신조를 내세우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열정 끈기 불굴의 의지 이거는 사실은 생활신조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렇다고 할 수도 있지만 보통 이제 격언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표현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고요. 어떤 인성의 대표 인성을 보고자 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너무 이렇게 열정 끈기 불굴 이렇게 뭔가 불타오르는 이런 의지 말씀하신 것처럼 참 영원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 목표 의식 이거과는 좀 직결이 되지만 CSR 부서의 생활신조로는 조금 적합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활신조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어떤 일을 겪고 나서 이게 중요하구나. 이 깨달음을 가지고 나도 앞으로 이런 원칙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글도 흐름이 좀 그렇게 됐으면 네. 참 좋은데 여기는 거꾸로 돼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정말 생활신조가 없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이 항목이 적기가 쉽진 않습니다. 네. 그렇죠. 바로 지금 네네. 당장 생활신조를 만들어서 써야 되고 막 이렇거든요. 네. 학생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치관, 보통 저희한테 뭐 이런 생활신조를 거. 추천해달라고 얘기가 많이 하죠. 맞아요. 가치관이나 좌우명이나 생활신조 뭐 이런 거를 물어보면 뭐를 써야 될지 그럼 저는 그냥 모르겠다고. 하면 된다. 요즘 또 되면 한다라고 하는 시세대. 좀 아쉬운 그런 네. 소재나 어떤 내용의 네. 흐름이 좀 네. 아쉽습니다. 네. 지금 성격의 장단점을 네. 봐도요. 지금 이건 단장점이죠, 단장점. 그쵸. 장단점이 아니라. 단장점이죠, 맞아요. 예. 장단점이면 장점 먼저 쓰고 단점을 조금 비율을 줄여서 썼으면 좋겠는데 이게 참 사람의 얼굴도 그렇지만 글도 그쵸. 좋은 거 먼저 보여줘야지 그쵸. 첫인상이 좀 오래 가는데 네. 네네. 단점을 먼저 제시하고 나니까 사실 조금 이 호감도가 많이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고요. 이 장점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와서 좀 부각시켜서 네. 사례랑 곁들여서 이렇게 좀 강조를 해주면 좋겠는데 단점 같은 경우에는 단점을 그냥 인정하고 끝났어요. 여기서 보통, 좀 큰 문제는 뭐냐면 저의 단점은 남들이 싫어하는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이해를 못했습니다. 네, 저도 장점이 뭐냐면 그래서 저는 타인의 편견에 의심을 갖는 것이 장점입니다. 이게 왜 장점이지? 라는 약간 좀 이해가 제목도 안 맞아요. 네, 이해가 좀 안 제목도. 가는 표현들을 써서 약간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웠어요. 저그 장단점은 한참 읽었어요. 하지만 이 점을 싫어하는 무리에게 무리라는 표현도 편견을 강요받습니다. 오해를 받는다 뭐 그건 모르겠는데 편견을 강요받는다. 그다음에 일부만 듣고 편협하지 않습니다. 뭐 일부만 듣는다는 게 뭐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이 전반적으로 여기 지금 이 지원자가 쓴 글들을 보게 되면 지금 이 성격의 장단점 같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약간은 무슨 말을 하는지 약간 잘 이해가 안 간다거나 이 이야기가 왜 여기 왜 들어왔지라는 약간의 어떤 느낌들. 그래서 아마도 서류 쓸 때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좀 자기 어떤 머릿속에 있는 걸 그냥 뭔가 다 쓰긴 썼는데 타인을 좀 약간 이해를 잘 못 시켰다라는 어떤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분은 정말 컨설팅의 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약간 저기 속에서는 많은- 진짜 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번 뜯어고쳐줘요. 맞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 전체적으로 일단 헤드라인이 다 내용과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헤드라인을 이제 합격자의 거의 95% 이상이 이걸 쓰고 있고 기업에서도 이걸 원하기 때문에 헤드라인을 다 이제 쓰는 거를 친구들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그 기능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헤드라인이 어떤 그 내용을 짐작할 수 있는 힌트, 그쵸. 그다음에 호기심, 뭐 그쵸. 그리고 그 함축적인 의미 이런 거여야 되는데 그 기능을 지금 다 못하고 있다. 지금 마지막에 특기 사항 같은 경우에는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의 문제 누구나 공감하지 않나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 제목과 이 의문문으로 해서 뭔가 호기심을 자극하는 건 성공을 했지만 이 내용과는 좀 많이 동떨어져 있고요. 저는 이제 일단 제목을 다 그리고 바꾸셨으면 일단은 좋겠어요. 제목 자체는 제목만 봐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좋은 목표가 되는데 제목을 보고 다시 또 내용을 열심히 읽어야지 제목을 유추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건 그게 썩 좋은 방법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네, 저 이력서에 있는 활동 경험을 왜 하나도 못 살렸을까? 지금 지식 나눔 봉사단, 기획 봉사단, 해외 그쵸. 봉사단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인턴십도 것만 있고. 잘 연결시켜도 이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마 이제 나름대로 쓴다고 쓴 게 이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사실 조금 더 그
평가자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쓰셨으면 좋겠어요. 소재 배열이라든지 네. 항목의 내용이라든지 일단 한 페이지에 5 항목은 너무 무리입니다. 이거는. 네. 이제 뭐 우리 면접 얘기를 해야 되겠죠? 네. 죄송합니다. 진행을 제가 했습니다. 아니 감사해요. 마음속에서 그런 게 꿈틀거리시나 봐요. 저 자리를 뺏고 싶다. 제 자리가 탐나시는 아, 거예요? 네. 의자도 더 좋아 보이고 그러니까 네. 네, 우리 성욱 씨 입사 서류는 다소 아쉬운 평가를 좀 네. 저희가 했었는데요. 이 입사 서류 보시면서 면접에서 어떤 질문들이 좀 오고 갈까요? 좀 어떤 질문을 할 것 저는 같으세요? 우선 그거 물어볼 것 같아요. 진짜 저도 의외거든요. 디자인 전공자가 CSR이라니. 저는 좀 이런 식의 어떤 자기소개를 쓴 친구들한테 항상 제가 모임에서 해주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몇 번 검토하고 오셨나요? 라는 말을 합니다. 몇 번 검토하고 이걸 지원했나요? 네, 그만큼 결론적으로는 내가 서류를 너무 엉성하게 쓰거나 좀 문법적인 오류가 많게 되면은 면접관한테 그런 부분들도 많이 지적받을 수 있다는 것도 꼭 염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력서상에서 그 인성지도사 1급, 미술심리상담사 1급을 취득했는데 그 이유가 좀 궁금해요. 지금 전공하고도 다르고 지금 하고자 하는 일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도 참 궁금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질문도 나올 것 같아요. 그 3분 그 아까 셀프 영상을 보면 네. 영업 부서 어떠냐 제안도 좀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물론 이제 면접에서 봐야 되겠지만 그럴 때는 이제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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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저는 또 하나 정도만 더 하자면 뭐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 CSR에 지원했냐고 물어볼 것 같습니다. 일단 서류상에서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왜 지원했는지에 대해서 좀 명확하지가 좀 않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그러면 우리 성욱 씨. 네, 실제로 또 면접이 참 궁금해집니다. 네, 영상에서도 저희에게 또 웃음을 또 주셨고, 네, 서류에서는 약간의 아쉬움을 좀 남기셨는데 실제 면접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참 기대가 되는데요. 네, 모의 면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